그래서 이렇게 팔을 옆으로 들고 있으면은요, 천이 밑으로 떨어져야 돼요. 팔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양쪽을 사이즈를 맞추면서 원통을 하면 이건 갑옷이 된단 말이야.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자, 오늘 옷 그리는 얘기 좀 해보죠. 아니, 제가 강의를 하면서 초보분들이 옷 그릴 때 꼭 실수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좀 대표적으로 3가지를 뽑아봤어요. 옷 그릴 때 안 이쁘게 그리는 대표적인 실수 3가지를 제가 오늘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딱 이렇게 적어 놓으려고요. 여러분도 혹시 저 셋 중에 내가 저렇게 그리고 있었네? 하는 거 있으면은 이번 기회에 조금 고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3가지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옷을 두껍게 그린다 입니다. 옷을 두껍게 그린다는 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좀 쉽게 얘기하면 옷의 두께를 자꾸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이라 생각하면 돼. 손에 소매를 그릴 때 이 부분을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틀린 건 아닌데 대부분은 틀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얘는 그림자를 넣고 보면은 약간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만큼 띄워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띄워놓은 만큼이 옷의 두께가 돼요. 근데 이게 진짜 두꺼운 옷이면 괜찮아. 예를 들면은 완전 두꺼운 코트인데 뒤쪽을 한번 접어놨다든지 그런 거는 괜찮은데, 와이셔츠 같이 되게 얇은 거 있잖아요. 뻔히 얇은 티셔츠, 와이셔츠인데도 이걸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이 있어. 목 그릴 때도 그렇고. 근데 사실 제가 그린 건 되게 얇게 그린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떤 식으로 실수를 하냐면 진짜 두껍게 그려요. 어느 정도 두껍게 그리냐면은 캐릭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얘를 이렇게 그려놔, 여기를. 이 정도쯤 되면은요, 이 두께가 한 2cm 정도? 여러분 2cm 되는 옷 무거워서 못 입어요. 여기 양털이냐고. 그러면은 어떻게 그리냐요 하면은 그냥 붙여서 그리면 돼요. 그러니까 웬만한 옷들은요, 멀리서 봤을 때 두께가 보일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 보면서 친구 옷 두께가 얼마인지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그냥 쫙 붙여놓으면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좀 키워서 그리면 이렇게 그리라는 소리죠.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냥. 진짜 종이짝처럼 그리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리라고 하면은 또 이제 한마디 하고 싶은 분들이 분명 있을 거야. 아니, 아무리 멀리서 봤을 때 옷의 두께가 안 보인다지만은 그렇다고 옷의 두께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클로즈업한 그림이라면은 조금은 띄워놓는 게 맞지 않나요? 라고 말하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웬만하면 그냥 띄우지 마세요.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두께를 선화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보다 여기다 그림자 표현을 조금만 해주시면은 두께가 바로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해야지 여기가 두께가 딱 내가 원하는 만큼의 두께가 나오지, 이거 선화로 그리려고 하면은 이렇게 띄우려고 하면은 약간 완성 못한 선처럼 보이고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은 완결을 시키고 나중에 여기다 그림자를 이렇게 딱 넣음으로써 감접적으로 두께 표현을 하는 게 훨씬 더 완성도가 높아 보여요. 실제로 그림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여러분 채색할 거잖아요, 그쵸? 아니면은 저는 채색 안 하는데요, 흑백만 해가지고 선화로 그리는데 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여기 두꺼운 선으로 그리든가.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이쁘게 나오지, 얘를 이런 식으로 여기 두께를 보여주려고 하지도 마세요. 심지어 이렇게 그리는 거 특징이 여기 연결도 안 돼. 이게 원형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렇게 돼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꼬여 있잖아. 이렇게 하면은 분명 모양새가 굉장히 안 좋고, 보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올드하다고 표현을 많이 해요. 아까 채팅창에서 딴 분이 말씀하셨는데 옛날엔 이렇게 그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 그래서 이런 옷 두께 표현은 웬만해서는 이제 하지 않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림자 표현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세련되고 요즘 스타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레이어드된 부분을 모두 띄어서 그린다. 제일 대표적인 게 교복 같은 거야. 교복에 보면은 우리가 와이셔츠를 입고 겉에는 이제 교복 자켓을 입잖아요. 그런 걸 하나하나를 다 여백을 띄워가지고 틈새를 설명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이제 잘못된 예시가 어떤 거냐면은, 자, 와이셔츠를 그리는데 와이셔츠도 약간 애매하게 떠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여기 여백이 이만큼 설명돼 있어. 뭐 거기까진 그렇다 치는데 여기도 이만큼 떠가지고 이렇게 떠 있고 하면서 여기 여백이 이렇게 겹겹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런 형태의 묘사들 있죠. 이런 형태가 보기 좋지 않다.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하나하나 다 띄워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되면 사실 공중부양하는 형태가 돼요. 자세히 보면은 굳이 얘들 이렇게 띄울 필요도 없고, 얘도 목을 이렇게 약간 느슨하게 할 이유가 없는 게, 목이 만약에 느슨할 거면 아예 여기를 단추를 풀던가 그러면은 이제 말이 되는데, 보통은 단추를 안 풀고도 그냥 여기 이렇게 느슨하게 한단 말이에요. 가끔 진짜 이런 디자인이 있기는 한데요, 대부분은 목을 딱 잡게 돼 있어요. 딱 맞는 옷을 사이즈 입고 있으면은 틈새가 별로 안 생깁니다. 여기 소매도 마찬가지예요. 소매도 와이셔츠 쪽의 공간도 이렇게 떠 있는 거 이렇게 보여주고,
여기도 이만큼 떠 있는 거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레이어드 되어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굳이 벌려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이런 형태들이 그림으로 봤을 때 굉장히 답답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도 스스로 그리면서도 그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면 천이라는 거는 중력을 받으면 밑으로 떨어져야 돼. 밑으로 툭툭툭 떨어지면서 이렇게 흘러내려야 되는데 흘러내리지 못하고 약간 공중에 떠 있는 느낌 들고 딱딱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봤을 때 되게 옷이 왜 이렇게 답답한 느낌이 나지? 하면은 보통 이것 때문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은 웬만하면 그냥 붙어 있으면 돼요. 여기를 그렇게 굳이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붙여서 나오세요. 이렇게 그리는 거고 물론 가끔씩 이렇게 목을 움직이다 보면 이쪽은 뜰 수 있죠. 근데 이런 거는 필요할 때만 가끔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자켓 같은 것도 그냥 여기 붙어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요만큼 뜹니다. 지금 보여요? 요 정도는 떠요 보통. 근데 이게 틈새가 이렇게 보이면서 이렇게 뜰 요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공중부양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옷은 밑으로 떨어지니까 여기 하단부만 떠 있고 여기는 그냥 붙어 있으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지 실제로는. 그쵸? 특별히 진짜 떨어질 곳만 빼면은 웬만하면 닫아서 그려라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소매를 완벽하게 원통으로 그리는 경우예요. 이것도 진짜 많이 있는 경우인데 아까처럼 이제 교복을 그리려고 하면은요, 여기를 원통으로 그리시는 분들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통으로 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그리시는 분 특징이 뭐냐면 옷을 이렇게 위에다 띄워서 그려. 이렇게 공중부양을 시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천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엔 중력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놀랍게도 모든 물건은 아래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을 옆으로 들고 있으면요 천이 밑으로 떨어져야 돼요. 팔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양쪽을 사이즈를 맞추면서 원통을 하면 이건 갑옷이 된단 말이야. 공중부양하려면 이게 철로 만들어져야지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그러면은 실제로는 조금 어떤 모양이 되냐면은 요 위는요 이 팔의 원통 모양 있죠. 얘랑 똑같이 그리면 됩니다. 위에 부분은 딱 걸쳐지게 그리면 돼요. 그리고 한 반절 정도 넘어갔을 때부터는 밑으로 조금 처지게 되는데 이 모양이 완전 원형이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들 이거 단면을 보시면은 사람의 팔 단면이라고 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잖아요. 중력이 밑으로 이렇게 작용이 되니까. 근데 이제 여기가 이렇게 되지 않아요. 물론 이렇게 되는 천도 가끔 있겠지만 대체로는 천이 가벼울수록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도 경험적으로 알 거예요. 떨어지는 힘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뾰족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거꾸로 놓은 물방울 같은 모양이 될 수 있어요. 바람이 불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가 요 부분까지만 반원이고 여기서부터는 약간 이렇게 살짝 뿌려 그린다는 느낌으로 가면 돼. 그러면은 요렇게 그리게 돼요. 이게 맞는 형태예요. 자, 그러면은 와이셔츠는 약간 좀 짧게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고, 그럼 위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중력을 생각하면서 그려줘야 된다. 원통으로 그리지 말고 천이라는 것은 밑으로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물론 주름 때문에 여기가 일시적으로 뜰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밑부분은 오히려 밑으로 떨어지는 힘 때문에 조금 더 축축 떨어질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비교해보면 봐봐요. 이거 완전 뚠뚠해 보이죠? 이거 팔 옆에다 지우잖아요. 완전 팔 두꺼워 보여요. 이렇게 그리면 팔이 두꺼워 보이는 이유가 이게 공중에 뜨는 게 사실 말이 안 돼. 안 그래요? 어떻게 천이 공중에 뜨지? 천이 공중에 뜨려면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 솜이 차 있거나 살이 차 있거나 둘 중 하나야. 그러니까 패딩처럼 여기가 솜이 꽉 차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솜의 힘 때문에 안 꺼지잖아. 그렇게 됐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팔이 있다 마는 거, 두께가. 그러면 이제 팔 두께 덕분에 여기가 안 쳐질 수 있지. 그래서 실제 이렇게 그렸을 때 굉장히 뚱뚱해 보입니다, 캐릭터가. 알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 부분, 보통 초보분들이 이 실수를 많이 하는데 놀랍게도 꽤 그림을 그린 사람들도 이 중에서 하나 정도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 이번 기회에 조금 고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수정을 해보자면은 지금 요 그림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꽤 준수하게 잘 그려진 그림인데 내가 신경 쓴 건 이 부분이었어.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은 두께 표현이 꽤 상당합니다. 여기 보여요? 여기서부터 요 정도 두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진짜 여기가 엄청 포슬포슬하면 이 정도 두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재질이긴 해. 근데 여기다가 심지어 요거까지, 여기 여백하고 여기 두께 표현 약간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보기가 조금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요만큼만 이렇게 살짝 잡아주면 돼요. 약간 두께가 있긴 하니까 자기가 이게 두께를 좀 객관적으로 얼굴과 비교하면서 보시면 좋아요. 여기도 너무 띄워놓지 말고 거의 붙여놔도 사실 상관없거든요. 붙여놓고 이렇게 그려도 돼. 오히려 아까처럼 목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일관적인 원형을 그리고 있는 게 굉장히 답답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깨가면서 그려주시면 훨씬 더 보기가 좋을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요것도 이건 한복을 그린 거잖아요, 나름.
한복은 원래 여기가 닫혀 있을수록 이쁩니다. 특히나.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부분을 안 띄워놓을 수 있으면 안 띄워놓는 게 좋아요. 이건 한복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굳이 목을 항상 이렇게 띄워 넣어야 된다는 그 압박감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 여기는 오히려 좀 닫아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얘기 좀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기모노는 목이 이렇게 떠 있거든요, 보통. 근데 한복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게 조금 미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여기가 여백이 남지 않고 정확하게 연결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실제로는 한복으로서는 조금 더 좋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도 지금 보면 자기가 그린 이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맞추면 돼요. 그냥 똑같이 손목 맞춰서 여기서부터 그린 다음에 오히려 이 부분은 좀 더 밑으로 쫙 빠져주시면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걸 완전한 원형을 만들기보단 약간 이렇게 살짝 뾰족하게 만들어주면 훨씬 더 리얼한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조금 오히려 살짝 내려오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처진 모습을 보여주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천이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보기가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조금 더 시원스럽게 빠지게 해줄 수 있죠. 이게 이렇게 애매하게 벌려져 있는 것들이 반복되면 지금 보이죠? 약간 뾰족뾰족해 보여요, 옷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일들이 아예 안 생기는 건 아니지만 보기 좋지 않다라는 말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그렸을 때 오히려 핏이 더 맞아 보이고 보는 사람이 편하네, 딱 봤을 때. 이게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이거를 웬만하면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은 굳이 이렇게 띄워서 그리지 않고 물리적 원리에 맞춰서 그려주시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 한번 신경 써보면서 요 3가지 중에 혹시 틀리고 있는 거 있으면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좀 고쳐서 가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마끼아또 선생님의 강의를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쪽이야. 재미가 재능이 될 때까지. 아토리알.